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의 오디오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내용은 지우학사 최동곤 작가의 수원화성 창녕문에 대한 설명을 오디오북 형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향후 전국의 문화재에 대한 오디오 해설을 광범위하게 진행할 예정인데 그 샘플로서 제작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은 수원화성의 4대 문 중 동문인 창녕문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양도성이나 해미읍성, 나간읍성 등 다른 성곽의 문들과 차이나는 점을 찾아보세요.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뭐래도 성문을 둘러싸고 있는 옹성입니다. 옹성은 수비에 취약한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밖에 추가로 항아리처럼 둘러싸은 성을 가리킵니다. 옹성의 옹은 항아리를 파는 옹기장수할 때의 그 옹인데 성의 모양이 마치 항아리처럼 둥글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렇듯 옹성을 쌓으면 성은 더욱 튼튼해지기 때문에 좀처럼 함락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겨나게 된 이름이 아무리 공략해도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원화성 이외에 옹성이 설치된 곳은 한양도성의 흥인지문, 즉 동대문이 유일합니다. 수원화성의 4대 문에는 모두 옹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모양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동문인 창녕문과 서문인 화서문은 옹성의 한쪽 구석이 열려 있으나 북문인 장안문과 남문인 팔달문은 옹성의 정중앙에 별도의 출입문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옹성 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느낌이 참 아늑하죠? 이곳에서 성벽의 구조를 자세히 살필 수 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수원화성은 전체적으로 성벽의 아래쪽은 큰 화강암으로 쌓았지만 위쪽은 벽돌로 쌓았습니다. 이는 화강암이 가지는 경고성과 벽돌이 가지는 유지보수의 편리함이라는 장점을 모두 활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창녕문 오른쪽 성벽은 아래쪽의 화강암 부분과 위쪽의 벽돌 사이에 가로로 길게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보일 겁니다. 화강암으로 쌓은 부분은 성곽의 몸체를 형성한다고 하여 채성이라고 부르고 그 위에 벽돌 부분은 몸을 숨기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성각희 또는 여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이에 살짝 튀어나온 돌은 눈썹처럼 튀어나왔다고 하여 눈썹 미자를 써서 미석이라고 부릅니다. 미석은 간단히 말해 처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성벽에 조금이라도 물이 덜 닿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창녕문 왼쪽 성벽에는 아래로부터 네 번째 돌에 글씨가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실명판으로 훗날 유지보수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새겨진 글의 내용은 감동 전영장 김기승, 감동 전부사 김혁, 폐장가선 이필재, 절충 홍익원, 석수 김명한 등 19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은 감독이라는 뜻이고 전영장은 전 장용령의 장수, 전부사는 전 수원부의 부사로 보입니다. 또한 폐장가선은 공사패의 우두머리로서 품계가 종이품 가선대부임을 나타내고 절충은 품계가 정산품 무관인 절충장군을 가리킵니다. 현판에는 푸른 용이라는 뜻의 창녕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양오행에서 동쪽은 푸른 나무의 기운을 가지므로 푸를 창자에는 이미 동쪽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게다가 사신도에서 동쪽의 수호신이 청룡이므로 용에도 동쪽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창녕문은 동문에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인지 창녕문이 천장에는 푸른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2층의 물루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창녕문의 물루, 즉 문 위의 누각입니다. 전망이 좋죠? 가운데 부분의 평상은 평상시에 주둔하는 군사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그런데 성의 안쪽과 바깥쪽에 쌓은 벽돌담의 모양이 다릅니다. 성 안쪽은 밋밋하게 일자형으로 담을 쌓았지만
성 바깥쪽에 벽돌담은 올록볼록하게 요철 형태로 쌓았습니다. 이는 전투가 벌어졌을 때 내 몸을 숨기면서 동시에 적을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창녕문이 건축적인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하므로 창녕문이 정면 칸 수는 3칸, 측면 칸 수는 2칸입니다. 그런데 정면, 가운데 칸의 간격이 양 끝쪽 칸의 간격보다 훨씬 넓지요? 그래서 기둥머리에 가로로 걸쳐 있는 가운데 창방의 두께가 양끝 창방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만큼 지붕의 무거운 무게를 더 많이 지탱해야 한다는 뜻인데 실제로도 가운데 창방에는 가로로 틈이 많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붕의 무게를 골고루 지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원래 건물의 가운데에도 기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기둥 때문에 실내의 공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려면 건물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건물 안에 기둥을 최대한 없애야 하는데 문제는 기둥이 없어진 만큼 다른 건축 부재가 없어진 기둥을 대신해서 지붕의 무게를 지탱해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들보이고 그래서 대들보는 건축 부재 중에서 가장 큰 부재에 속합니다. 창녕문에는 가운데 기둥이 없는 자리 위에 커다란 대들보가 자리 잡고 있는데 한눈에도 가장 큰 나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북쪽 쪽문으로 나가서 성벽에 바짝 붙어 있는 작은 비석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석에는 창녕이 우부라고 쓰여 있습니다. 수원화성 전체를 수비하던 부대의 명칭은 장룡령, 그 중에서도 장룡외형입니다. 그리고 장룡외형에는 5개의 하위 부대가 있는데 동문을 지키는 창룡위, 북문을 지키는 장안위, 서문을 지키는 화서위, 남문을 지키는 팔달위, 그리고 가운데 행궁을 지키는 신풍위가 있습니다. 대강 짐작하시겠지만 각 부대 명칭은 사대문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신풍위는 행궁의 정문인 신풍루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 5개 하위 부대 중 행궁을 지키는 신풍위를 제외한 4개 하위 부대는 사대문을 중심으로 5.5km에 이르는 수원화성 성곽을 크게 4개로 구분하여 자기 구역을 지킵니다. 그런데 4개 하위 부대가 지켜야 할 자기 구역의 평균 길이가 약 1.4km에 이르기 때문에 4개 하위 부대도 그 아래에 또 각각 전부, 좌부, 중부, 우부, 후부라는 5개의 소규모 부대를 별도로 편성하여 약 300m씩 관할 구역을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창녕이 우부는 창녕이 소속의 우부 부대가 관할하는 지역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기 보이는 동북로대로 이동하겠습니다.